문제 이거는 연락도 없고. 자, 그럼 요거는 28번 풀이하고 그 다음에 부스터 숙제 시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가 자연수지. 항의 점수 모든 항의 정수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모든 D값의 합. 자, 가조건은 일단은 AN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0이 나오는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뒤에 어떤 역할을 할지 현재로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AEM은 마이너스 AM. 자, 부호가 반대로 등장하는 일이 생겨요. 부호가 반대로 등장하는 일이 생기고 자연수가 공차라면 공차는 양수인 거지. 맞지? 그렇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항은 음수라고 잡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이제 얘네 둘 중에 부호를 판단을 하자라고 하면 AEM이 양수, AM이 음수인 상태일 겁니다. 그치? 그래서 앞쪽 게 음수, 뒤쪽 게 양수로 넘어와야 돼요. 공차가 양수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시그마 K는 M부터 EM까지, K는 M부터 EM까지 절대값 AK 를 했더니 128. 자, 요렇게 돼 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한다. 말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M 값이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만족시키는 모든 D 값의 합. 이것도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연수 조건. 자, 그러면은 여기서 M도 자연수.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정수. 그러면은 첫 항이 음수이긴 할 건데 어쨌든 얘도 정수여야 되죠. 맞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수나 자연수들을 가지고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로 끝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일단 AEM 플러스 AM이 는0 이 상태. 오케이. 자, 요걸로다가 그냥 식 하나를, 기본식 하나를 만들어 두자라고 하게 되면 A1 줄여서 그냥 A라고 쓸게요. A 더하기 D 곱하기 EM-1 더하기 A 더하기 D 곱하기 M-1은 0이다. 저 이렇게 식 하나. 자, 좀 정리를 해두자라고 하면 2A 플러스 D에다가 3M-2는 0 이렇게 되나요? 자, 요것도 이제 정수 조건에 부정방정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식으로 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합이 128이 나오도록 하는 게 지금 필요한데, 이게 지금 이 절대값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갖다 먼저 신경 써볼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0이야. 근데 요 모양은 마치 이제 등차중앙 느낌의 모양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EM항과 M항의 가운데 항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존재를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여기서 가조건에 A에는 0이 아니라 모든 항이 0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가운데 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순간 그 가운데 항이 0이 되어버리지. 그럼 가운데 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EM과 M의 가운데에 이 분의 EM 플러스 M. 자, 요 녀석이 자연수가 아니어야 돼. 얘가 자연수가 되면 가운데 항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0이 되는 항이 등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분자가 지금 3M인데 분모 2랑 약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M이 홀수. 자, 요런 상황이 됩니다. M이 홀수. 여기까지 되시나요? 여기가 답들? 오케이. 자,
그래서 m은 홀수다라는 거 하나 알아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합은 128을 할 때 지금 대칭성을 갖다 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대칭성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 자, 그러니까 잘 써먹으면 식을 갖다 이제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AEM하고 AM하고 이 등차수 요 전체 구간에서 서로 양 끝 항이지. 시작한 끝항이야. 자, 그런데 걔네들의 합이 0이 된다. 둘이 부호가 딱 반대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AM은 음수로 나오고 AM은 양수로 나오고 둘이 딱 절대가 똑같고 부호 반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앞쪽 절반은 음수, 뒤쪽 절반은 양수일 거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대칭 모양으로 수열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요 구조에서 AEM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AM 플러스 1하고도요. 요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공차 하나를 뺀 거고 얘는 공차 하나를 더한 거기 때문에 둘이 합이 또 이렇게 일정이 있나. 그러니까 수열의 합에서 원래 써먹는 요령인 거거든. 이것 때문에 이제 등차들 합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얘 앞쪽 절반 음수, 뒤쪽 절반 양수에다가 걔네들의 절대가 똑같고 부호 반대로 나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뒤 절반 합이 64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대칭성 때문에 뒤쪽 절반의 합만 따로 떼가지고 64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앞쪽 절반 음수인 것보다 뒤쪽 절반 양수인 쪽을 계산하는 게 좀 더 부호가 덜 헷갈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m이 홀수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문제에서 k도 쓰고 m도 쓰고 n도 쓰고 막 그러니까 다른 문자로 그래서 m을 2l-1이라는 홀수라고 좀 표현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m은 4l-2 자,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의 뒤쪽 절반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여기 둘을 가운데 할을 한다면 그 바로 뒤에 있는 첫 번째 자연수부터 시작인 거지. 맞아. 그러면은 얘네들의 가운데라고 하게 되면은 2분의 6l 빼기 3인데, 오케이. 여기서 뒤쪽으로 한 칸 넘어와서 자연수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 2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1, 자, 이렇게 주면 돼. 오케이. 그럼 요게 뒤쪽 절반의 첫 항. 이제 몇 번째 항이냐라고 할 때 그 자리야.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딱 어떤 상태야? 정수 빼기 2분의 1 구조를 가지고 있게 돼 있는 거지.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띄어서 얘기를 해볼까? 자, 얘를 갖다 여기가 가운데야. 그럼 그 가운데가 3L 빼기 1에다가 빼기 2분의 1 요 상태지. 오케이? 이해돼요? 여기가 정가운데. 그럼 이 바로 다음이 되는 자연수면 여기다 2분의 1을 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날리는 방향으로 커져야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2분의 1을 해서 요렇게 날리면 그게 뒤쪽 절반의 첫 번째 항, 몇 번째 항이냐라고 할 때 그 항이다. 가상의 중간. 그치? 가상의 중간. 그러니까 여기가 가상의 중간항.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건 없어. 여기는 분수가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앞에 항이 음수 마지막. 그렇지? 여기 뒤에 항이 양수 첫 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양수 첫 번째 항이 누구냐? 그러면은 A, 3L, 마1이 양수 첫 항이 될 거야.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A, 3L, 마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한 게 A에 4L, 마2까지 더한 게 요렇게 더한 게 64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식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전체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 요거 뺀 거에다가 더하기 1이야. 오케이. 자, 항
개수는 4L 빼기 2에서 빼기 3L 마 1 더하기 1이 이게 한 개수야. 오케이. 전체 항의 개수. 수열의 합식을 써먹어야 되니까 항의 개수를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딱 L개냐? 맞니? 여기서 빼기랑 더하기랑 날아가고 4L 빼기 3이랑 딱 L개. 맞아?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전체 합 64, 뒤 절반합을 하자면 2분의 항수 L에다가 자, 첫 번째 항이 요렇게야. 그럼 요게 A는 지금 현재 모르는 거고 플러스 D도 아직 모르고 여기다가 빼기라면 3L 마2 3L 마2 더하기 자 마지막 항이 A 더하기 D에다가 4L 마3 4L 마3 자 요렇게 해서 능육집사 이렇게씩을 하나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하고 보자라고 하면 2는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 낫겠다. 자 L 하고 2A에다가 플러스 D에다가 7L 마이너스 5는 128 그렇게 되니? 자 그럼 그때 여기서 이 식에 나와 있는 M자리를 갖다가 2L-1로 바꿔서 쓰면은 식을 정리하기 되게 예뻐지는 모양이 나와. 그래서 2A에다가 더하기 D에다가 6L-5는 0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를 한 번 빼도 같은 식이라는 얘기야. 얘 0이니까. 이해돼? 그럼 식이 되게 예뻐지는 모양으로 정리가 돼. 그래서 이걸 한번 딱 빼게 되면은 L 곱하기 2A 플러스 D 곱하기 L 요렇게 2A도 사라지잖아. L 곱하기 그냥 D 곱하기 L 이렇게 돼. 오케이. 요렇게 해서 얘가 128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DL 제곱이 128이니까 자 여기 L에 1부터 차례차례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8까지 갈 수 있어. 8의 제곱은 64. 여기가 한 개야. 오케이? 자연수 조건에서. 그럼 이제 공차 D도 자연수니까 여기 자연수 128의 약수로 만들어질 때 자 1의 제곱 들어갈 때 128 그러면 2의 제곱 들어갈 때 64이지 32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이네 2의 4제곱으로 L제곱이 가져갈 때 여기서 또 4로 나눠가지고 4, 8에 32 그 다음에 2의 6제곱으로 가져갈 때 그러니까 8, 8이 64를 가져간 거야. 그러면은 2 자 가능한 D는 요렇게 4개다. 이해되니? 자 그럼 요 4개를 갖다가 숫자 4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덧셈을 해줘도 되고 이거 사실 알고 보면 등비수열이에요. 첫 항이 공비 4짜리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공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건 취향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덧셈을 하기가 별로 안 복잡해가지고 그냥 4개 덧셈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할 수도 있고요. 내용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M을 2L만 C로 안 바꾸고 어. M으로 M으로 하면 안 나오냐고? 쓰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나오긴 할 것 같거든? 근데 식 모양이 별로 안 예쁘게 나와서 이제 거기서 결국 써먹기는 써먹어야 되는 게 M의 홀수라는 것도 지금 써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모양이 좀 많이 좀 지저분하게 그게 L제곱으로 정리된 자리가 M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여기 숫자도 128이랑 좀 다른 거겠지? 그러니까 D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은 몇으로 나왔어? 그대로 128로 나왔어? 그럼 숫자 계산이 지금 중간에 어디가 좀 이상한 거야. 256이면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는에서 128이면 거기가 계산이 잘못됐다. 오케이. 그걸 갖다가 이제 적당히 양면에 얼마 숫자를 곱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계산이 틀린 걸 거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문제가 없어. 식이 좀 복잡하게 생길 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조심할 거는 여기서 n 플러스 1이 짝수라고 하는 걸 갖다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 납득?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2의 제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것만 하면은 실제로 개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거기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128이 나온 건 그게 계산상의 문제일 거다, 분명히. 납득?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28번 해결해봤고요. 자, 부스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이가 연락이 왔나? 안 왔나? 자, 부스터로 넘어가서 이번 숙제가 어디부터 했냐? 82번부터 154까지 82부터 154 사이에서 자, 질문할 거 번호 불러보세요. 104번이요. 123. 다른 사람들은 질문이 없는 건 부수가 다 맞은 걸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고쳐봐야 되는데 아직 안 고쳐봐서 안 부르고 있는 걸까요? 한이는 다 맞은 거? 질문이 없는 건? 다 고쳐지고 해결 끝난 거? 네. 영진도 마찬가지? 개별 질문 할 거야? 얘도 안 부르고? 채원이는 질문 없는 거? 연수도 질문 없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것만 2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4번 삼각형 ABC에서 AB 우리가 흔히 C라고 부르는 곳 길이가 루트 5. 그 다음에 BC 우리가 흔히 A라고 부르는 길이가 4. 그 다음에 CA 우리가 흔히 B라고 부르는 곳 길이가 X. 넓이 최대 그때 X. 넓이 최대 그때 X. 무리수도 들어가고 문자도 들어갔지만 개인적으로 회로는 구식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그게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회로의 공식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는 x가 4개가 나오겠지. 3개가 나오게 되는구나. 4개가 아니라 3개가 맞네. 자, 그래도 풀리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회로는 공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문자 s는 2분의 x가 4개가 나오는 게 맞네. x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5 맞지? 자, 그럼 넓이 s는 자, 루트는 일단은 원래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최소치수를 구할 그때 x를 구할 때 루트를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루트 내부에서 그냥 해결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은 먼저 s 자 2분의 x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5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루트 5를 여기서 빼자라고 하면 x 더하기 4에 마이너스 루트 5 오케이. 그 다음에 또 2분의 4를 빼자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루트 5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x를 빼자. 그럼 2분의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5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일단 두 개 짝지어서 합차로다가 좀 전개를 하고, 오케이? 두 개 짝지어서 합차로 전개를 하자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개 묶으면 요렇게 부호반대, 그지? 맞아. 자, 그러면은 얘가 루트 바깥으로 4분의 1은 그냥 나가 있으라고 하고, 루트 내부만 이제 다항식 느낌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x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4, 빼기 5. 이렇게. 맞지? 자, 그리고 이 뒤쪽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이렇게 묶으면 여기가 이제 부호가 반대라고 볼 수 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쪽 5 앞에가 이렇게 플러스고 5 앞에가 플러스 그 다음에 요 앞에가 마이너스 달고 x 마이너스 4의 제곱 자 요렇게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개 합차를 갖다가 해봤는데 아 여기서 바로 또 합차가 되지는 않네. 여기 생긴 모양 부호가 살짝 다르지 그치? 그럼 얘를 갖다 일단 전개를 했다가 다시 합쳐할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자. 오케이. 자, 그래서 전개를 일단 했다가 그러면은 x제곱에 플러스 8x에 플러스 16 빼기 5 하면 11 요렇게고 자,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8x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마이너스 11 자, 요렇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x와 8x가 부호 같지? 나머지 이제 부호 반대고. 맞지? 자, 그래서 얘를 갖다 마저 전개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8x의 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11의 제곱. 자, 요렇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요것만 마저 전개를 하자. 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2 플러스 64야? 마이너스 22 플러스 64면 플러스 52 x제곱? 맞냐? 계산을 내가 맞게 하고 있니? 64 빼기 22 하면 40이잖아 그치?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상수 빼기 121 자 요렇게 생겨있는 상태죠 맞니?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치환해서 이차함수별로 최대치수를 볼 수 있는 상태고, 맞지? 그럼 여기다 p 값 그러면은 21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x 제곱이 21일 때 최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최소가 아니라 최대가 되는 거지. 최고상 앞에 계속 음수니까. 맞지? 자, 최대값과 그때 x값을 차례대로 구하면 둘 다 해야 돼. 일단 그때 x값은 루트 21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x에다 루트 21을 대입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x제곱에다가 21을 대입하는 느낌이면 충분하죠. 맞지? 자, 그래서 그때 최대값은 4분의 1 앞에 있고 루트 내부에서 마이너스 21의 제곱 더하기 42 곱하기 21 빼기 121 자 이렇게 생긴 상태거든.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냐? 얘가 21의 제곱으로 묶어. 그러면은 21의 제곱이 플러스가 되거든. 오케이. 2 곱하기 21의 제곱 빼기 21의 제곱 21의 제곱이 플러스야. 오케이. 뒤에 빼기 11의 제곱. 요거를 합차로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더하면 32 빼면 10이지. 맞아. 21 더하기 11이면 32, 21 빼기 11이면 10. 자, 그래서 이걸 마저 계산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64는 루트 풀고 나오고. 맞지? 그리고 루트 풀고 나와서 딱 4랑 약분되지. 아니, 64는 루트 풀고 나오면 8이잖아. 약분돼서 2. 루트 안에 5.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최대값, 그때 x값.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헤론의 공식으로 문제를 일단 한번 처리를 해봤는데 헤론의 공식도 숫자가 4차까지 올라가니까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 그게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국 이 짓을 갖다가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세변 길이 가지고 x의 대변 쪽으로 가는 코사인이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 루트가 꼴빅이니까 루트가 제곱되는 코사인이 더 나을까? 근데 경중을 비교하기 힘든데. 그냥 A, B, B, C 나와 있으니까 응. 끼인각 사인 세타가 제일 커도 1이니까 그렇게 해서 4부터 5부터 있네요. 오. 한이가 정답이네.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생각해보니까. 한이 말이 맞아. 무슨 얘기냐면, 한쪽을 길이 잡고, 얘를 밑변이름 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이 루트 5 하고, 자, 이쪽이 x라고 했을 때, 얘 넓이를 갖다가, x는 종속 변수, 그러니까 x가 독립 변수가 아닌 거야. x가 주요 변수가 아닌 거야. 오케이? 변수는 여기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 이게. 그러니까 한이발이 정답이라고 한 거야. 이게 훨씬 복잡하게 푼 거고, 천재 같다. 아, 한이 천재 같다고? 자, 요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x를 주다 보니까 선생님도 x라는 걸 이제 독립변수로 너무 매몰돼가지고 잘못 보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x는 종속변수야. 독립변수는 세타야. 그러니까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5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세타에 관한 함수고,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의 최대는 사인 세타가 1 나올 때지. 무슨 말인지 돼요? 세타에 대한 함수고 사인 세타가 1 나올 때야. 오케이? 자, 그래서 최대값이 먼저 나온 거고, 이 루트. 오케이? 그럼 그때는 의미가 여기가 이제 직각인 거잖아. 맞지? 그럼 그때 피타고라스로 x제곱은 5 더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직각일 때니까. 첫 번째 풀인 내가 되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변수 입장을 바꿔서 보는 시각이 필요했던 건데, 그게 됐으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건데, 그걸 갖다가 x를 변수 삼아서 보다 보니까 되게 힘들게 간 거지. 헤르네 공식이 더 빠른 풀이가 아니라 다른 풀, 그러니까 헤론을 안 쓴다면 당연히 또 x를 변수로 해도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냥 세타를 변수로 잡으면 훨씬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고, x가 그때 종속 변수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오케이. 한이야, 고마워. 자, 아무튼 넘어올게요. 다음은 123번. 자, 요게 예전 겨울방학 이제 마플 교과서 때부터 봤던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면 안 풀리지. 사실 푸는 방법을 생각해낸다라기보다는 배웠던 기억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 문제가 그만큼 그렇게 편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아, 이렇게 그림이 문제 느낌을 못 살려주지? 이 정도 느낌이냐? 이렇게 평행사변형 좀 많이 바짝 누워있어. A, B, C, D. 자, 이렇게. 이 길이는 4, 이 길이는 5. 자, 여기서 여기 120도. 자, 이 문제에서도 풀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이제 헤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주변 길이가 있으니까 끼인각만 나오면 사실 평행사변 넓이가 끝나기는 하지. 그런데 저기서 이 끼인각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끼인각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뭐로 가야 되냐면 대각선으로 가야 돼. 대각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지만 대각선 길이를 이용한 넓이 공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각은 몇 도겠고요. 그치, 60도. 자,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이 대각선이 서로 뭐 하게 되냐면 이등분을 하게 돼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평행사변의 성질. 자, 그래서 요 길이를 x, 그럼 요 길이도 x가 돼. 오케이. 요 길이를 y, 그럼 요 길이도 y가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하면 되냐면 xy 값을 구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2x 곱하기 대각선 2y 그 다음에 사인 60도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이게 루트 3 x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근데 그 xy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두 군데서. 오케이. 그걸로 xy 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x 값이랑 y 값이랑 끝까지 다 구할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 xy만 나오면 돼. 자, 그래서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자라고 하게 되면은 16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2분의 1. 자, 이렇게 붙고요. 이렇게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자면 25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xy 곱하기 2분의 1에 왜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xy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렇게 빼. 그러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9, 우변에 x제곱 y제곱 날아갔고 여기서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xy가 2분의 9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xy는 2분의 9를 갖다 다시 집어넣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랑 연립해가지고 xy 값을 다 일일이 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왜? 답은 넓이를 물어봤지 xy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xy는 수단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xy 자리에 2분의 9가 들어가서 문제 그때 원한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2분의 9 루트 3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쪽 각으로 가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무슨 관계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각을 여기를 찾아내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서 익혀서 써먹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숙제에서 칠판자가 설명할 거는 다 된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테스트 안 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1교시에도 적당히 끊고, 질문풀이도 좀 하고, 개별 질문도 좀 하고 하다가 2교시에 또 진도 1부 나가고, 질문풀이하고, 또 3교시, 4교시 이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약간씩 예제풀이하고, 개별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몇 개 보고 다시 개별 질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오늘 숙제 어디까지인가 다들 궁금해 할 테니까 76쪽 232번까지가 오늘 예정 숙제예요. 76쪽 232번까지 하고 올리브 스프린트 마지막입니다. 대단원 여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대단해서 모아놓은 거니까는 그러니까 태블릿에 푼다고 하더라도 여기 번호랑 매치시켜서 확인해서 푸세요. 그게 많은 시험 범위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대단원이 상상도 중간에 이게 갈라지잖아. 대단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시험 범위야. 여기 없는 건 시험 범위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태블릿에 푼다고 하더라도 이거 보고 아 이거 시험 범위구나 이렇게 체크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단원부터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50쪽에 157번 볼게요.
자, 두 등차 수열 AN, BN 합이 SN, TN. 자, A1 곱하기 B1은 0이라고 하고, 공차의 곱이 8. 어서 오세요. 자, SN 곱하기 TN이 AN 4제곱 플러스 BN 세제곱 플러스 CN 제곱 플러스 DN 플러스 E가 성립한다. 자, 문제가 말하는 건 B 더하기 C 더하기 D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SN과 TN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그래서 2차식 두 개를 곱했으니까 4차식. 맞지? 자, 그리고 등차 수열합이면 뭐가 없어야 돼? 상수항이 없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얘도 제일 낮은 차수가 1차야. 얘도 제일 낮은 차수가 1차야. 그럼 그걸 곱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낮은 차수가 몇 차겠어? 그렇지. 2차 항이 제일 낮은 차수의 항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없는 게 정상이야. 맞니? 자, 그런 의미에서 D하고 E는 일단 시작하자마자 0입니다. 여기까지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개수들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원래 문제에서 A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A 값이 있어야 이제 B랑 C에 대해서 나머지 또 계산할 수가 있어. 자, 그래. 상수함이 없는데 2차식이 어떻게 나와? 응? 상수함이 없는데 2차식이 어떻게 나와? 상수항이 없는데 2차식이 어떻게 나오냐고? 아니 2차 항? 그러니까는 얘가 상수항이 없으니까 A n 제곱 플러스 b n 뭐 요런 식으로 생긴다고 하고, 얘가 c n 제곱 플러스 d n이 생긴다고 하면 둘을 곱했을 때 제일 낮은 차가 얘랑 곱해진 거란 말이지. 그게 요 자리가 될 거다. 납득? 그러니까 2차 항은 존재하지. 1차 항부터는 없는 거고.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A는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얘하고 곱해져서 지금 여기 소문자 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자, 얘하고 얘는 원래 등차수열에서 무슨 자리냐? 2분의 D 자리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2분의 A와 2분의 C가 공차가 2A와 2C가 공차다 이거야. 요런 식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그럼 요렇게 곱해가지고 8이라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은 AC가 얼마야? 그렇지. AC가 2지. 그 AC가 지금 어디 자리면 여기 소문자 A 자리야. 맞지? 자, 그래서 여기 소문자 A 자리가 2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B랑 C를 어떻게 구할 거냐? B 따로 C 따로는 안 나와. 그냥 B 더하기 C가 나와. 어떻게 나올 거냐면 A1, B1 곱하기 0이잖아. 맞지? 근데 A1은 뭐랑 똑같냐? S1이랑 똑같지? B1은 뭐랑 똑같냐? T1이랑 똑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S1 곱하기 T1이 0이 되거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S1 곱하기 T1이면 여기다가 1 대입한 식이야. 맞지? 그래서 2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가 돼. 여기까지 납득? 그러면은 B 더하기 C는 얼마야? 그치,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B 따로 C 따로는 안 나오고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이거 가지고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왜 D가 0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또 한 방에 나오는 건 아니고 B 더하기 C 따로 D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풀어야 할 거라는 걸 짐작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조건들을 차례차례 하다 보면 어쨌든 답이 나오는 구조고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도 쉽지 않은 문제라서 한번 받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인 유형으로 지금쯤은 대부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예제를 풀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53쪽에 1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AN이고 합이 SN인데, 자, 거기서 첫 번째 항은 양수라고 되어 있고 S10은 S24, 자, 요런 게 나와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다음 중을 보기 전에 문제 조건에서, 자, S10과 S24가 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냐? S10과 S24 같다. 이 조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뭐겠냐? 그렇지, S17이, 그러니까 대칭축이 N이 17일 때 있다. 맞지? 대칭축 N은 17. 이해되니?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최대 최소하고 연결을 하자면 첫 항이 양수인 구조에 대칭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최대가 나오겠어? 최소가 나오겠어? 최대가 나오는 녀석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는 대칭축이 있으면 어쨌든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축이 없으면 대칭축이, 그러니까 이 범위, 그러니까 대칭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최대 최소가 없는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실제로 2차식으로 치면 존재하지만 SN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게 뭐냐?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수가 아닌 음수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대칭축이. 그러면은 이 SN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게 돼서, 이게 범위 안에서 N이 자연수일 때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게 돼서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게 되는 건데, 오케이? 대칭축이 있으면 일단 최대 최소가 존재할 거야. 자, 그러면 첫 항이 양수인 녀석은 원래 최대값이 나오게 돼 있고, 첫 항이 음수인 녀석은 최소값이 나오게 돼 있지. 그건 잘 모르겠어? 첫 항이 양수면 시작할 때 양수가 음수로 넘어가잖아. 맞아? 양수만 다 넣으면 최대. 그러니까 원래 최대 최소 유형을 갖다가 2차 함수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보다 선생님은 여기까지 양수합, 여기까지 음수합 이걸 갖다 더 추천했단 말이야. 원래 일반화 상태에서. 이해되니?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라는 얘기는 양수 하다가 음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하는 유형이고, 이해되니? 첫째 항이 음수였으면 음수 하다 양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는 유형이다. 이해돼요? 자, 그런 얘기라서 이 녀석은 S17이 최대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자, 기초적인 것만 여기서 조금 더 확인을 하자면 A17까지는 그렇다면 양수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A18부터는 음수란 얘기예요. 어느 한쪽에 드모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드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어떤 항이 0이 되는 항이 있으면 단독의 최대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와요. 최소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어떤 항이 0이 되면 그 0을 더했을 때 SN이 안 바뀌잖아. 맞지? 그러면은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두 자연수 사이로 들어가야 돼. 이해돼요? 근데 얘는 대칭축이 딱 자연수로 나왔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단독의 최대값을 가진다는 얘기거든. 이해돼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0이라는 항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7항까지는 양수가 되고 18항부터는 음수가 되었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 17과 18이 대칭 구조가 될 거야. 그러니까 A17 더하기 A18 하면 0이야.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대칭축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A17하고 A18하고 더하면 0이다. 이게 지금 기억력이 밑에 1, 2, 3, 4, 5번 푸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 A17 더하기 A18은 0이다. 이해되나요? 안 됐어요. 자, 그럼 요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대칭축이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등차 수열에서 S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하지만 n에 관한 식에다 0 집어넣으면 0이 될 거야. 맞지? 그럼 대칭축이 17이기 때문에 S 몇이 0이 되게 돼 있어? 그치? S34가 0이 되게 돼 있지. 이해돼요? 그럼 S34는 다시 풀면 2분의 항수 34에다가 A1 플러스 A34거든? 오케이, 이게 0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0이잖아. A1 플러스 A34. 그러면은 여기 숫자 합이 35를 맞춰주게 되면 다 그건 0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성질은 원래 등차수열 합공식을 만들어질 때 붙어 있었던 성질이야. 여기 합이 같으면 그 항의 합은 일정하다고. 오케이? 거기서 등차수열 합공식이 나온 거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는 여기 17, 18에서 시작하지 않고 1하고 34에서 시작을 해도 돼. 오케이? 어쨌든 포인트는 요 합이 35면 걔네들은 다 0 될 거다. 이해되니? 일종의 이제 등차수열의 항이 대칭 구조를 가지게 돼 있는 상태다.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차례차례 1, 2, 3, 4, 5번을 보면, 자, 1번에 A17이 0이 나가도 틀려. 위에서 이미 얘기했어. A17은 여기다 틀렸지. A17은 무조건 양수야. 이거 되니?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A15 절대값이랑 A20 절대값이랑 같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구조를 띠게 돼 있냐? 대칭 구조. 합이 뭐면? 35면. 오케이? 근데 여기 15하고 20하고 더하면 얼마야? 35잖아. 그러면 얘는 딱 대칭 구조를 가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넘기면 합이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가 맞는 말이야. 답이야. 이해되시나요? 서현이 뭔가 놓쳤어. 한이한테 뭔가 한이가 물어본 거야? 서현이가 물어본 거야? 한이가 물어본 거만 설명해 주다가 지금 서현이가 놓쳤어. 다시. 어? 그러면 17, 18, A 17, 18. 알겠어.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A15하고 A20하고 더하면 0이야. 오케이? 여기 합이 35잖아. 그러니까는 A15는 마이너스 A20. 자, 이런 상태로 쓸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값이 어때?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다. 끝까지 답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럼 A11이랑 A24가 같다. 이건 맞는 말이냐? 틀렸지.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돼.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를 찍어주면 맞는 말. 이해되니? 그런데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틀렸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등차수열은 둘이 서로 같은 항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차수열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둘이 같은 항이 안 나와요. 원래부터. 오케이. 자, 어쨌든 합이 35를 맞춰서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한 사람이 헷갈리려고 내둔 보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n이 24일 때 S는 최대. 맞는 말이냐? 아니, 이거 이미 확인했어. 어디서 최대였어? 17에서 최대였지? 맞지? 자, 그러니까는 얘가 틀렸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와야 돼. 이 내용.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게 A11 더하기 A12 더하기 A13 더하기 점점점에서 A24까지 합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 맨한 맨디가 여기 합이 얼마였어? 35. 그럼 맨한 맨디가 합이 0이지. 맞아? 그럼 그 중간에도 다 합한 게 뭐가 돼? 그래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등차수열 합은 0이다가 맞는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자, 모두 고르세요에서 답이 2개인 건 양심 있는 거죠. 모두 고르세요. 답이 2개인 건 양심 있는 거고요. 모두 고르세요인데 답이 3개, 4개, 5개가 되는 게 양심이 없는 거죠. 만약 X저 두식이 더하는 게 홀수가 되면 0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치. 그러니까 대칭축이 예를 들어서 2분의 35 이렇게 나왔어. 대칭축 2분의 35. 그럼 분명히 하나가 0이야.
대칭축이 2분의 35면은 공통 최소값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해돼요? 그러면은 앞에 거 그 최대값에서 뒤에 거 최대값으로 넘어갈 때 더해지는 항이 0이야. 그러니까 다시 자 예를 들어서 S 10하고 S 25가 같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딱 하나 숫자는 늘렸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축이 n이 2분의 35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얘가 17.5잖아. 맞지? 그럼 이게 S17하고 S18하고 공통 최대거든. 공통 최대가 되든지 아니면 공통 최소가 되든지 어쨌든 둘 중 하나가 될 거야. 오케이? 첫 항이 양수면 공통 최대고 첫 항이 음수면 공통 최소고. 오케이? 그럼 그때는 정확하게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더해진 항이 A18이잖아. 그치? A18이 딱 0이 되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고, 오케이? 공통 최대니까 얘가 딱 더해진 A18이 0이다. 이렇게 되면 0인 항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이게 근데 또 그냥 분수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2분의라야 돼. 2분의가 아니면 또 이게 안 맞아.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2분의라야만 맞는 말이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4쪽에 169번. 자, 169번이 2022년 기말 9번으로 되어 있는데 9번에 내는 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냐라고 하면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한 13, 14, 15 이후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정도 난이도인데 9번에 냈다. 자, 근데 본 적 있으면 안 어려울 수도 있고요. 2부터 50까지 짝수 중 서로 다른 10개 합 x고 그 서로 다른 x의 값을 xk라고 해서 작은 수부터 x1, x2, x3 점점점 요렇게 했다. 자 거기서 xk의 개수라고 하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전체 항의 개수지. 그 전체 항의 개수가 m. 그 다음에 x 90번째 항이 n. 그럼 m이 기본적으로 90보다 클 거란 얘기야. 맞지?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문제가 원하는 건 m 플러스 n이다. 자, 일정 범위 안에 연속한 자연수를 주고 걔네들을 갖다가 여러 개를 더해가지고 수열을 만들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등차가 된다라는 걸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부터 이해를 해보자면 x1은 2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순서로 차례대로 더해가지고 10개야. 그럼 2부터 20까지 10개 이렇게 되겠지? 연속한 10개의 짝수 제일 작은 걸로 표가 되니? 오케이. 자 그럼 거기서 x2가 뭐가 될 거냐면 2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처음으로 똑같이 쭉 나가다가 18까지 똑같이 더한 다음에 20 대신 22가 들어가면 그게 x야. 딱 몇 차이야? 2 차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xk라고 하는 애는 공차 2짜리 등차수열이 되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우의 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같은 값을 가지는 숫자 합이 다른 애가 또 있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경우의 수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합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x1, x2 했기 때문에 그게 몇 개씩 나오는지는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이 큰 수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다음 얘보다 이 큰 수가 분명히 존재한다. 얘보다 이 큰 수가 분명히 존재한다. 계속 존재한다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합의 형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큰 수, 이 큰 수, 이 큰 수로 계속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날 거냐?
xm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쭉 더해가지고 50으로 끝나고 제일 큰 거 10개를 더하면 그게 xm이지. 제일 큰 수. 이 구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공차 2짜리 등차지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공차 2짜리 등차지. 맞아? 맞니? 자, 그래서 x1을 구하는 것도 등차 수열을 이제 합으로 구하게 돼 있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그게 2분의 항수 10개에 2 더하기 20 110. 자, 이렇게 구했고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항을 계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계산을 하려면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게 귀찮았어.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기를 첫 항으로 해서 요렇게 공차 마이너스 2짜리 등차로 이해를 해. 어쨌든 개수는 10개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0에다가 첫 항 2배 100 더하기 공차 마이너스 2 9개. 이해되니? 자, 요렇게 해서 xm을 구하면 그게 얼마냐? 100 빼기 18에서 82 나누기 하면 41 곱하기면 410.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m을 구하기 위해서 이 410이라고 하는 n번째 항을 다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다시 첫 항 110에 공차 2짜리 등차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10 더하기 2배의 m-1 이렇게 식을 짤 수 있다 이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요거 넘기면 300 2로 나누면 150 그래서 m은 151 그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n을 구하는 거는 이제 별로 복잡하지가 않아. m이 더 복잡했고요. n은 이제 x 90항이니까 첫 항 110 공차 2 90항이면 곱하기 81 이해돼요? 81이래 89지 그치? 그러면은 요게 188? 맞아? 그럼 188 더하기 110이면은 298 맞냐? 180 178이구나 288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더하게 되면은 문제가 원하는 m 플러스 n은 439 그래서 답은 439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169번 그러니까 본 적이 있으면 이게 할만한데 얘도 또 처음 보면 이게 등차수열이 된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먼저 인식하기가 또 쉽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2교시에는 한 문제만 더 보고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쪽에 172번. 예, 익숙해진 사람은 이미 익숙해졌을 텐데 아직도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 A10은 37. 자, 문제가 원하는 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자, 보통은 빨리 푸는 해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항들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 놓고 다시 여기서 들어갈 때 A1을 갖다가 잘못 써서 틀리는 경우가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A1이 안 들어가는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A1이 들어가는 문제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자, 빠르게 푸는 법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푸는 법으로 하려면 자, A1은 여기 뒤에 붙어있는 10이 있는 그대로 계산하죠. 맞지? 그래서 A1이 뭐하네? P 플러스 12 이게 진짜 A1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AN을 구할 땐 여기 10이
없는 셈 치고 계산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2n제곱이니까 몇 n으로 시작하고? 4n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 10이 없는 셈 치면 p 플러스 2가 나오도록 뿔 p에 마 2.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n은 2 이상에서 이렇게. 자, 빠르게 푸는 법 다시 익숙해지나요? 문제 없나요? 자, 요거는 연습 조금만 하면 SL 빼기 SN-1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A10은 37을 아래 10을 쓰는 거지. 오케이. 이 아래 10을 써서 얘가 10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38 플러스 P는 37. 자, 이거 가지고 P가 마이너스 1로 나와. 맞니? 그럼 그거 가지고 이 뒤는 마이너스 3으로 정리를 해주고 얘는 얼마야? 자, 이걸 해놓고도 이거 더할 때 이걸 11로 안 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1로 해서 틀린 사람이 분명히 나온더라니까. 오케이? 이 조심하라고. 오케이? 실컷 이거 보면은 풀이 다 보면은 초반에 다 분리를 해놨어. 이거 상성 있네. 분리. 다 해놓고 여기 답 쓸 때 그렇게 안 해. 그런 풀이를 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할런지 생각해봤냐. 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항 11 여기다 넣지 말고, 오케이? 이 따로 구한 11 따로 돌아와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A3 따로 4, 3, 12 빼기 3에서 9, A5 따로 5, 4, 20 빼기 3에서 17.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삐끗하면 답을 27로 틀리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신? 오케이. 자, 2교시에는 요 정도까지 하고 개별 질문 하다가 3교시에 또 이어서 예제 몇 개 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쪽에 178번 볼게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 AN 양수 등비. 자, 이 조건에서 A3 더하기 A5가 10 그리고 A7 더하기 A9 더하기 A10 더하기 A13이 120. 거기서 문제가 원하는 게 A15 더하기 A17. 자, 이거를 갖다가 일반론으로 푸는 법은 다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번에는 다른 풀이 한 가지를 갖다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오케이. 자, 그 다른 풀이는 어떤 걸 이용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 조건 줄 때, A3 주고 A7 주면, 거기서, A7 나누기 A3으로 해서 R 내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빨리 푸는 법으로 설명해 준 적이 있단 말이야. 자, 그 테크닉을 좀 발휘를 하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쓰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규칙으로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 2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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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이. 여기도 2차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써먹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조건식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볼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끊어가지고 11이지. 11이라야 2차이지. 자, 맞지?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3하고 7은 몇 차이야? 4차이지. 그러니까는 얘가 이거 두 개 더해 놓은 게 R 4제곱 곱하기 10이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요령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3하고 11은 몇 차이야? 4가 아니라 8. 이렇게 8차이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R 8제곱 곱하기 10이다. 는 120. 요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여기까지 답들? 자, 그럼 여기서 R 8제곱 더하기 R 4제곱 마이너스 12는 0, 10 약분했고 3, 40에다 여기다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R 4제곱이 얼마야? 3. 이거 가지고 다시 척탕 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시 일로 들어와서
자, 문제가 원하는 건 A15 더하기 A17인데 3하고 15는 몇 차이야? 12. 그럼 얘는 R12제곱 곱하기 10이다. 이해되니? 그렇다면은 얘가 3의 세제곱 곱하기 10인 거지. R 4제곱이 3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른 풀이가 되지 않겠냐. 요 빠른 풀이를 소개하고 싶어서 요 문제는 좀 골라봤습니다. 내용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요런 식으로 사고를 좀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 188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랑 유사문제는 정말 거기서 거기인 상태라서 넘어가고, 자, 188번 출제 예상 문제인데, 자, 각 항이 양수인 A의 양수 등비 수열입니다. 자, 거기서 A3 곱하기 A11이 4 곱하기 A7. 자, 그 다음에 등차 BN B7은 A7. 자,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건 B5 더하기 B9다. 자, 그러니까 등차든 등비든 이게 간격만 맞으면 중항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등차중항, 등비중항은 꼭 서로 연속한 항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얘는 3하고 11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7점. 3하고 11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7.9야? 아니. 맞지 않아요? 3하고 11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1? 딱 7이지. 맞지? 자, 그러니까 이 A7이 원래 중항이라고 하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요렇게 곱해놨으면 원래 얘가 A7의 제곱인 게 맞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걸로 A7이 얼마야? 4. 그럼 그게 이제 여기 올 거야. 그럼 A7도 4, B7도 4. 그럼 이제 B에는 등차인데 그럼 또 5하고 9하고 더해서 나누기 하면? 7.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얘가 2배의 B7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B7이 얼마니까? B7이 4니까 여기 들어와서 문제가 원하는 답은 8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수열에서 제시한 몇 번째 항이냐 이게 다 중항을 쓸 수 있게 합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 191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비 수열에 있어도 수학적 귀납법에 있어도 배상은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등비 수열로 나오게 되는데 상황에 등비 수열이라는 걸 인식하는 데는 귀납법처럼 인식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짜리 정사각형 ABC. 자, 이것 A1, B1, C1. 이것도 문제가 그림을 안 그려준 것만으로도 난이도를 올립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이렇게 치사하게 그림을 안 주는 걸로 난이도 올려서 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A1, B1, C1 한 변의 길이 3짜리 정삼각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이 넓이를 갖다가 S1이라고 하고 들어갔으니까 이 A1, B1, C1 여기서부터 첫 항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S1을 그냥 계산해 보자라고 하면 얼마니? 4분의 9 루트 3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은 어떻게 했냐면 2대1로 내분하는 점 3개를 찍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2대1, 요렇게 2대1, 1대2지?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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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로 찍어가지고 A2, B2, C2에서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A2, B2, C2도 무슨 삼각형이겠다? 정형. 그치, 정삼각형이 되지. 이거 바깥에 있는 삼각형 3개가 합동이 되면서 오케이, SAS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 들어간 녀석도 정삼각형. 자, 같은 규칙으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정삼각형이 나오겠죠. 맞지? 자, 그럼 그때 얘 같은 경우에 넓이를 SN으로 표현을 했으면, 자, 이 길이를 갖다가 AN이라고 할 때 이 길이가 A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관계. 오케이. 이거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어서 실제로 SN도 등비가 될 거라는 걸 만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 길이가 3분의 2 AN. 맞아요? 이쪽 길이는 3분의 1 AN. 맞니? 오케이. 자, 이때 가운데 끼인 각이 얼마야? 그렇지. 그럼 뭘 쓸 수 있어? AN 플러스 1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뭘 쓸 수 있지? 그렇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법칙까지 안 가도 돼. 60도에 2대1이거든. 60도에 2대1이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돼 있어. 30도, 60도짜리.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AN 플러스 1이 3분의 루트 3 AN이 되거든? 맞니? 그러면은 공비가 3분의 루트 3짜리 등비수열이 되지.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뭐로 이해할 수 있냐? 닮은 비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넓이 비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넓이 비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 SN은 공비가 3분의 1짜리 등비 수열이 되겠구나. 이해되시나요? 이현이 뭔가 좀 덜 냈어. 어디? 이해는 됐는데 어. 어제 정지우 쌤이 어. 2대1이면 정삼각형이라고 했는데 내분열 할 때 2대1 그게 같은 건가 싶어요. 아, 기하에서 배운 거랑 지금 여기 연결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헷갈렸어. 지금 문제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문제는 원했던 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SK니까 이제 등비수열을 합해달라고 하는 거죠. 등비수열 합해달라. 자, 그래서 얘가 공비가 3분의 1이면 1-3분의 1로 쓰는 게 편하겠고, 오케이. 그럼 첫 항이 4분의 9 루트 3에다가 1-3의 10제곱분의 1 항수 10개니까. 자, 등비수열 공식에 빨리빨리 친해지시길 바라고 이걸 갖다 이제 보기에 있는 모양으로 정리를 하려다가 보니까 여기는 3분의 2를 갖다가 위로 거꾸로 역수로 올려가지고 8분의 27 루트 3의 1-3의 10제곱분의 1. 자, 이 녀석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네,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다. 자, 그러니까 도형 활용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사실 등비라는 게 금방 눈치가 채지면 이게 크게 무리가 없는데, 등비라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눈치를 챌 것이냐, 매번 이 정도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냐, 뭐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선생님은 수업이니까 설명을 위해서 이제 증명 수준의 등비라는 걸 찾은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비슷한 느낌으로 가면 일단 등비겠구나라고 하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서 67쪽에 201번. 여기까지 하면 나머지는 4교시 해봐도 되겠지? 조금 애매한데? 두 문제 정도 더 봐야 되는 201번 보고 한 문제만 더 보고 201 하고 한 문제 더 볼게요. 어쨌든 자, 진짜 201번. 자, 역수꼴의 합이 등비수열에서는 자주 물어보는 형태라서 그걸 정리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미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알려주는 계산식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모든 자수 n에 대해서 an 곱하기 bn이 1인 등비 an, bn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역수인 거죠. 곱해서 1 나왔으니까 서로 역수. 맞지? 그러면 등비 수열을 역수 취했을 때 무슨 수열이 나온다? 여전히 등비 수열이 나온다. 오케이. 첫 항이 어떻게 될 것이고, 첫 항도 역수가 될 것이고, 공비도 어떻게 될 것이고, 공비도 역수가 될 것이고.
자, 그럼 거기서 A1은 2라고 주고 그 다음에 B12는 30분의 1이라고 줬는데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A12가 얼마라고 바꿔서 푸는 게 편할 거 아니야? A12가 얼마? 그치? 요렇게 바꿔서 푸는 게 편할 것 같다. 자, 그럼 12 빼기 2라면? 그래서 R의 11제곱이 30 나누기 2에서 15. 자, 요게 원래 빨리 뽑는 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R 11제곱 자리에 그대로 15를 대입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인다. 이게 R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 AN 합이 그대로 대문자 AN이고 BN 합이 그대로 대문자 BN이라고 하고 자, 거기서 B12분의 A12를 계산하세요. 자, 요거예요. 자, A12를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자, A12라고 하게 되면은 R-1분의 첫항 2, 그 다음에 R의 12제곱 빼기 1 이렇게지. 요거 됐니? 일단 냅둬. 자, 그 다음에 B12를 쓸 때 자, 첫항이 2분의 1이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첫항 2분의 1인 걸 좀 써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분비가 R분의 1이지. 그럼 거기다 R분의 1 빼기 1 말고 1 빼기 R분의 1로 들어가는 게 저기는 A를 R 빼기 1로 썼을 때 정리가 예쁠 것이다. 이 모양이 예쁘게 잘 맞아 떨어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분자가 어떻게 될 거냐? 1 빼기 R의 12제곱분의 1. 자, 이렇게 생길 거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 녀석 번분수인 걸 보기 싫어서 분자, 분모에 R의 12제곱을 좀 곱할 거야. 이거를 갖다가 정리할 때 테크닉이 또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 분자는 그냥 R의 12제곱 빼기 1이라고 하면 돼. 자, 분모가 중요한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야. 분모에서 2하고 여기 R의 12제곱 중에 12제곱을 다 분배하지 마시고 R을 하나만 분배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R-1 여기 R의 11제곱. 자, 이렇게 되게 만들어. 요거 해야 되니? 요게 테크닉인 거야.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B12분의 A12라고 했을 때 자, A12 R-1 분의 2 곱하기 R의 12제곱 빼기 1 곱하기 이 녀석이 이제 역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이 역수로 들어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R의 12 빼기 1제곱 분의 2하고 R-1하고 R의 11제곱 이렇게 생기지.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가 약분하기가 제일 예쁜 상태로 정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R11제곱 대입될 일자리가 딱 나타나 있게 되지.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해서 역수꼴의 합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테크닉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자, 여기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답입니다. 유령 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또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다른 유형들은 등비수열의 부분은 우리가 좀 연습 많이 한 부분인 것 같아서 딱히 예로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열합과 일반항이라고 나와 있는 자리에 있는 문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에서도 보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습해보세요 라는 느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1쪽에 214번 자, 얘 같은 경우도 이미 익숙해진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좀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로그 5의 SN 플러스 K는 N 플러스 1 자, AN 등비가 되기 위한 K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봤다. 자, 그럼 일단 이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자면 SN 플러스 K가 5의 N 플러스 1제곱이지. 여기까지 맞니?
자, 그럼 여기서 SN은으로 넘어갈 때 5의 n 플러스 1제곱을 5 곱하기 5의 n제곱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K 넘어와서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됐을 거야. 오케이. 자, K가 얼마면 첫 항부터 등비? 그렇지! 요걸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이제 잘 된 사람은 이 문제가 그냥 암산컷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요게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면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걸 갖다가 SN 빼기 SN-를 하고 거기다 S1은 A1을 해서 첫 항부터 성립하도록 맞추자라고 하면 길어진단 말이야, 풀이가. 서술형에도 PN 마이너스 P 홀이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무항력으로 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서술형에 쓸 수 있는 풀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공식화하는 내용이 교과서나 올림푸스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공식화하는 내용은 교과에 내에 있는 내용은 아니다. 오케이. 네, 말했지만 무항력으로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괜히 모험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S1은 A로 따로 구하시고 A는 SN 빼기 SN-을 구해서 거기다 N에 1 대입했을 때 S1과 같도록 으로다가 서술형의 풀이는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서술형용으로 한번 보여줘. 어떻게 생겼는지. 자, 서술형용으로다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상태에서 S1은 25만 K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SN 요렇게 되게 A1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AN은 5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5 곱하기 5의 n-1제곱 이렇게 들어가. n은 2 이상.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5의 n-1제곱 앞으로 뽑아가지고 25 빼기 5 하면 20 곱하기 5의 n-1제곱. 자, 이렇게 나와. 왜 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에 1을 대입해서 22, 25, 막 K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니? 첫 항부터 등비 수열 이라면 이라는 말을 여기서 좀 쓰고 첫 항부터 등비 수열 이려면 이렇게 이해되니?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여기서 따로 간 진짜 A1이랑 같다. 오케이. 그래서 K는 5. 그러니까 암산컷으로 5 하는 거랑 이 정도 풀이 길이가 들어가는 거랑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렇게 풀면 훨씬 바로 편하지. 길잖아.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런데 서술형이면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일단은 3교시에는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4교시에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부터 나와. 나는 근데 사실 51까지 너 그렇게 했어. K 사이. 아니 1 차이가 안 나고 답이 아니야. 오답이야. 그럼 185랑 187일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미안. 186이야? 어차피 답은 답지 있잖아. 야 근데 너 이게 왜 EMI? 자, 일단 예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서로 토론의 장이 열린 문제도 그럼 같이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너희들이 해낼 거야? 그건 네. 아니야. 분이래? 자, 일단은 예제 한 3개만 더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로 넘어오고요. 마이너스 2이 아니야? 74쪽에 221번입니다. 1 나오지 않아? 1이야? 그럼 약분이 되는 아 그냥 얘들아. 하나씩 할 거야. 얘들아, 1 차이. 지금은 잠깐 칠판에 집중을 해주시고 좀 이따 마저 토론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221번 무하기는 무학영어 시험 문제라고 이름도 무하기로 해놨어요. 자, 무하기는 매년 초에 연이율 3% 매년 초 연이율 3% 1년마다 복리 상품에 저금을 하려고 한다. 2021년 초
200만 원을 적용하고 다음에는 전년보다 3%씩 많은 금액. 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지. 매년 전년도보다 3% 많은 금액을 넣겠다. 사실 내용만 잘 이해하면 오히려 계산식은 쉬워지는 녀석이에요. 기억들 나나? 자, 3%씩 많은 금액 해서 2030년 말이 되었을 때 원리합계 거기서 1.03의 10제곱은 1.34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유라고 증액하는 비율이 똑같다라는 게 포인트였지. 이러면 계산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다르면 약간 헬게이트가 열리는 느낌이 될 거예요. 어쨌든 자, 요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기간은 돈을 은행에 몇 번 넣는 거지? 그렇지. 10번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해에 200만 원을 넣고 이게 10년이 지나면 1.03에 10제곱이 붙을 거지. 맞아? 10 다시 한번. 아니 20 말고. 아, 일반 공식? 일단 요거 그럼 문제 풀이 정리해 놓고 일반 공식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첫 해 집어넣은 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집어넣은 애들이 마지막에 10년 후에 가던 다 똑같아진다 라는 게 메인 포인트였지. 기억나요? 분위기 보완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 자, 다시 한번. 다음에는 2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3% 금액을 올려서 이만큼을 은행에다 집어넣지. 오케이. 그리고 9년 동안 이자가 쌓여요. 그리고 9년 동안 이자가 쌓이니까 1.03에 9제곱 이렇게 붙게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은행에 얼마를 집어넣어? 200 곱하기 1.03에 제곱 이렇게 금액을 올려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건 은행에 8년 동안 있으면서 이자가 쌓여.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점점점 와서 마지막 해는 200만 원에 곱하기 1.03에 9제곱. 자, 은행에 지금 집어넣는 돈이 요렇게 등비 수열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10번장이니까 공비가 9개 곱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이 녀석도 은행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2030년 초에 집어넣은 돈이지. 말까지 1년 동안 은행에 있으면서 또 1.03 요렇게 이자를 받아서 원리합계가 돼 있을 거다. 그럼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항이 다 어떻게 돼 있어? 같은 값이 되어 있잖아.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모두 더해서 되는 원리 합계는 200 곱하기 1.03에 10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론을 좀 벗어난 형태인데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은 훨씬 더 간단한 녀석이고. 오케이? 자, 공식 다시 한번 적금이라고 하게 되면은 A, 목돈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계산 목적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뭘 알고 있냐? 소문자 A를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오케이? 다달이 집어넣는 돈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A는 큰 돈, 목돈, 대문자 A는 큰 돈, 목돈, 소문자 A는 작은 돈, 푼 돈, 다달이 집어넣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공비가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빼기라면 2율, R이 남아있게 돼 있고, 오케이? 분자에는 1 플러스 R까지 곱하기의 첫항입니다. 오케이?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기의 첫항. 자, 그리고 이 뒤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자,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나온 공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상환할 때 쓰거나 아니면은 연금의 현가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인데, 자, 여기서도 대문자 A는 목돈입니다. 소문자 A는 작은 돈이고요. 오케이? 대입을 갖다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상환 문제는 소문자 A를 구하는 게 상환 문제의 일반적인 목적이고요. 연금 문제는 대문자 A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목적인데 문제에 따라서 잘 읽어주세요. 평소와 목적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A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n-1제곱이 아니라 n제곱입니다. 대문자 A 쪽이. 자, 그 다음에 소문자 A 쪽은 어떻게 되게 돼 있냐? R분의 얘는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1 플러스 R이 사라져.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기수불 적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적금의 기본 포인트는 보통 다 기수불이에요. 오케이. 기말불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1 플러스 R만 딱 삭제시키면 되는데 앞에 있는 첫 항을 그냥 A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위한 문제로 나와 있으면 거기 맞춰 해 주시되 일반적인 형상은 아니다. 적금은 일반적으로 기수불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환연금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기말불이라고 하는데 기말불의 특징은 첫 항이 그냥 A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첫 항이 A인 거를 갖다 기말불이라고 하게 되는데 상환이나 연금에서는 기말불이 표준 모양이에요. 오케이. 상환이나 연금에서는 기말불이 표준 모양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수불과 기말불을 갖다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달 돈을 내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그냥 매달 초, 매년 초 그래서 기수불로 이해를 해주시는데 매년 말, 매월 말이라고 하면 그냥 기말불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표현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금의 경우는 마지막 달 돈을 내고 마지막 걸 내고 연 단위면은 1년, 월 단위면 한 달 이 지나서 돈을 받는다, 돈을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게 기수불의 기본 형태입니다. 오케이. 포인트 마지막 달 돈도 이자를 받는 상황이다. 이해되니? 그게 기수불의 기본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대출을 하게 됐을 때에는 갚는다. 그러니까 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돈을 막 빌리고 나서 첫 달을 잘 봐야 돼요. 오케이. 첫 달에 돈을 빌리자마자 갚으라고 하면 기말불이 아니라 기수불로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 사채야. 실제 은행 대출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다음 달부터 갚는다. 돈을 빌리고 다음 해부터 갚는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그게 기말불입니다. 이해되니? 돈을 빌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갚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A 자리가 1 플러스 R이 곱해져야 돼요. 이해되니?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정말 옛날 문제. 어디 보자. 225번 상환 기말불이고 이 상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딱 225번으로다가 상환 문제를 좀 해볼게요. 자, 기수불이야. 형태는 기수불인데 일반 공식으로 처리된 건 아니야. 왜? 상황이 일반적이지가 않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적금 요 형태에서 일반적으로 첫 항이 A면 마지막 항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지. 맞아. 오케이. 그런데 원래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첫 항 역할이 아니라 마지막 항 역할이거든. 오케이. 그런데 여기 지수가 지금 n제곱이 돼 있는 상태잖아. 오케이. 그러니까는 첫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첫 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번째 항에 와서 n제곱이 돼 있지. 이해돼요? 궁비가 n제곱이 된 이유가. 그러니까 기수불이다 보니까 첫 항이 200 곱하기 1.03 인셈 원래는 그렇다. 근데 얘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자, 원래 일반적인 상황으로 치면 마지막 항에 해당하는 걸 먼저 적어 놓은 거고요. 오케이? 첫 항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여기 마지막에 적은 셈인데 자, 그때는 여기가 원래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200 곱하기 1.03의 9제곱이 아니라 그냥 200이었겠지. 지금까지 않았다면. 오케이? 그럼 200 곱하기 1.03이 등비수열에서 첫 항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첫 항에 1 플러스 R이 곱해져 있게 돼 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항에 1 플러스 R이 곱해져 있는 게 적금의 기본 모양이다. 저기 밑에 는 하고 여기 1.03 위에 있는 지수 10제곱이야, 10제곱. 그러니까 여기도 10제곱, 여기도 확인해보면 10제곱, 여기도 확인해보면 10제곱,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제곱이라고. 이게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이게 일반적인 적금이 아니라 특이한 상황이다. 그래서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10제곱이 된다는 걸 이해하면
계산은 오히려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지. 왜? 여기다 넣는 게 보통 계산 더 복잡할 거니까. 이되니? 그냥 요거 하나에다 곱하기 10 하는 게 훨씬 계산은 편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상황은 특수하지만 계산 더 편하다. 이해만 하면. 오케이. 적금의 일반적인 형태는 위의 식이고, 자, 여기서, 74쪽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얘처럼 푸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오케이. 선생님 예제로 풀어준 것처럼 푸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공식에 들어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노멀한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계산은 더 복잡하게 되겠지만 이게 원래 일반론이다. 좀 더 노멀한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상환하는 문제 이 공식을 쓰는 것 중에 225번을 보자면, 자, 문제 조건을 갖다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이게 왜 기말분이냐까지. 오케이. 자, 무학이는 이달 초 300만원짜리 가전제품을 샀는데, 이달 초 300만원짜리면 대략 냉장고 느낌이 나요. 300만원이면 대략 냉장고 또는 김치 냉장고 느낌이 납니다. 아무튼 가전제품을 샀는데 이 중에서 현금 100만원을 내. 그럼 남은 돈은 200만원이지. 200만원은 할부로 해서 갚았다. 오케이. 이게 되니? 그럼 얘는 200만원만 어디에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냐? 대문자 A에 대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니? 자, 만원 단위를 갖다가 문제에 설명하고 원 단위로 썼는데, 그건 소수점 한 다음에 만원 단위로, 나중에 원 단위로 좀 바꿀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달 말부터, 이달 말부터 24개월. 자, 그러니까, 초에 사고 말부터 갚아. 맞지? 그러니까는 갚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한 달의 간격을 두고 갚기 시작하는 거잖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 기말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말이라고 표현한 걸로 쉽게 받아들여도 되긴 하지만, 메인 포인트는 빌리고 한 달 지나서부터 갚는다. 오케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요게 기말불이다. 정상적인 공식에 들어간다. 이해되니? 자, 여기 아랫줄이지. 여기 아랫줄 정상적인 대출 공식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매달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소문자 A, 그러니까 문제의 목적이 공식의 목적에 맞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목적 방향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물건값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다달이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여기서 점원이 계산해 줄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 점원은 지금 요 공식으로 계산해 줄 거다라고 하는 거야. 24개월 할부하신다고요, 고객님? 하면서 계산해 줄 거다 이거지. 물론 손으로 써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로 해줄 거야. 자, 아무튼 아마 계산 어플이 다 있지 않을까, 걔네들이 쓰는. 아무튼 자, 그때 무학이가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매달 갚아야 할 금액 A를 갖다가 구하는 게 문제고, 자, 월 이율은 0.6%면 0.006이야. 오케이? R자리는 0.006.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으로 나눠줘야 돼. 퍼센트니까. 자, 그 다음에 1.006의 24제곱은 1.15로 계산한다. 자, 이제 계산 들어가자라고 하면 대문자 A에 200 집어넣고 1 플러스 R에 24제곱 1.006의 24제곱 좀 이따 1.15로 바꿀 거고요. 는 R분의 0.006분의 요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 아직 몰라. 자, 그리고 1.006의 24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계산을 마저 해보자면 200 곱하기 여기 1.15 곱하기 얘 넘어와 0.006은 A 곱하기 1.15 빼기 2가 0.15. 하게 되니? 자, 그럼 여기서 소수점을 이렇게 두 칸 땡기는 걸 요렇게 두 칸 땡기는 거랑 똑같이 맞아 치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0에서 0 두 개 지우고 소수점 두 칸 이동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숫자 계산은 2 곱하기 115 곱하기 0.6은 15A야. 이해되니? 자, 그럼 이건 역시도 약분을 먼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5하고 115하고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23 맞냐? 여기 3하고 0.6 약분해서 0.2 이해되니? 자, 그래서 찾고자 하는 A는 4 곱하기 23을 하게 되면은 4, 32, 92인데 점이 여기 9.2 만원 이래니 9.2 만원이니까 92,000원이다. 24개월 할바하면 한 달에 92,000원씩 갚으면 된다. 이래니 물론 일시불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응. 그 식에서 응. A 큰 A 응. 왜 저런지 조금만 생각. 아, 공식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냐? 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좀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처음식 유도는 대문자 A를 써놓고 거기서 1 플러스 R을 곱하고 빼기 A 들어가고 전체 1 플러스 R을 곱하고 또 빼기 들어 전체 1 플러스 R을 곱하고 그걸 갖다 쭉 분배해서 정리해서 만드는 식인데, 오케이? 근데 그 식 자체로 이해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A라고 하는 돈을 고객님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은행이 다른 은행에다가 넣고 그 원리합계를 바란다면 이만큼의 원리합계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야. 오케이? 근데 왜 N이에요? N 플러스 1 아니에요? 아, 얘 형태는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딱. 지금 이 돈을 빌려주는 건 이달 초에 발생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달 초에 은행에다 넣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이란 기간이 지났다. 라고 하게 되면은 공비가 1 플러스 R인데 첫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야. 오케이? 그래서 N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딱 N제곱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야. N-1제곱도 아니고 N 플러스 1제곱도 아니고 딱 N제곱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다달이 갚을 A를 갖다가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고 해도 이만큼은 쌓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달 말부터 은행에 넣는 셈이 되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A가 첫 항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된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등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경우 때문이냐?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에 처음에 이 식을 유도하는 방향대로 식을 짜게 되면 너무 힘들어져 이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서로 양쪽에서 같은 금액이면 우리는 딜이라고 하는 이해도 필요하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그걸 갖다가 연금 문제에다가 또 적용을 시켜보자라고 하면 자, 뒤에 76쪽에 229번 올해부터 매년 말 80만 원씩, 자, 제법 큰 돈 같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오케이? 큰 돈 같지만 상대적인 거야. 올해부터 매년 말 80만 원씩 10년 동안 내가 받을 연금이 있다. 1년에 8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연금이 있다. 근데 뭐가 상대적인? 좀만 기다려봐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상대편이 누군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연이율 5%, 1년마다 복리 올해 초 한 번에 받으려면 얼마를 받게 되는가? 1.05의 10제곱은 1.6으로 계산한다. 자, 이제 무슨 소리가 된 거냐면 연금을 갖다가 연말에 80만 원씩 받을 10년 동안 받을 게 있는데 1년에 80만 원 받을 때 이거 뭐 하겠니?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땡겨도 돼. 그거 리아카 서랍고 내가 군고구마라도 팔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 지금 땡겨줘. 80만원씩 10년이니까 800만원 줘.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은행이 그렇게 주냐? 아니, 그렇게 못 주지. 왜? 이자는 까고 줘야지.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매년 말 받을 80만원과 올해 초 한 번에 받을 금액 중에 누가 큰 돈이겠어? 매년 올해 초 한 번에 받을 양이랑 매년 말 80만원씩이야. 80만원이 크겠냐? 아니면 올해 초 한 번에 받을 금액이 더 크겠냐? 올해 초 한 번에 받으면 크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대문자 A고 여기는 80만원이 소문자 A 자리에 들어갈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통 80만원 그러면 너희들 학생 입장에서 80만원 큰 돈이잖아. 굉장히 큰 돈이지. 맞지? 실제로 대출 문제에서는 80만원이 충분히 큰 돈으로 나오기도 해. 오케이? 휴대폰 80만원짜리 할부로 사겠다. 이게 대출 문제거든. 오케이? 그러면 80만원이 대문자 A로 들어가는 거기도 하지만 오케이? 상대적인 거다. 80만원 제법 큰 돈이라도 올해 초 한 번에 받은 돈이 더 크다. 오케이? 그래서 80만원이 소문자 A로 들어가야 된다. 올해 초 한 번에 받는 돈이 대문자 A 자리다. 구분되니?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태에 내가 올해 초 한 번에 받았던 이 대문자 A를 갖다가 어떤 규칙에서 받을 거냐? 이 규칙에서 받을 거다.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랑 마찬가지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기말불식이 맞으려면 내가 이 연말에 받을 걸 1년 간격을 땡겨서 지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받을 거지만 내가 지금 1년 간격을 땡겨서, 그러니까 한 간격이지 딱. 한 간격을 땡겨서 지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기말불식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내가 올해 초에 받을 거야. 초부터 80만원씩을 받아. 그리고 지금 한 번에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이 A 자리가 1 플러스 R이 곱해져 있어야 돼. 이해되니? 근데 그거는 또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야. 왜? 올해 초부터 받을 연금을 지금 땡겨서 주세요 할 때 일단 지금 받을 건 일단 받으면 돼. 받아놓고 다음에부터 걸 땡겨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맞지? 이해돼요? 지금 당장 받을 거 굳이 계산 넣을 필요, 이자 계산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연금도 기수불이 되는 게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기말불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지금 이 문제 조건은 일반적인 상황에 맞춰져 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식에다가 넣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A를 구할 거야. 곱하기 1.05의 10제곱이하든 0.05분의 소문자 A가 80만원짜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1.05의 10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요 공식 모양이 들어가면 된다. 이해되니? 그렇게 해서 대문자 A를 지금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만원 단위 생략한 상태고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1.05에 10제곱짜리 1.6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1.6은 자, 0.05분의 80 곱하기 0.6.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소점을 이렇게 두 칸을 땡기고 요렇게 두 칸을 땡길게. 오케이. 그럼 일단 부자가 80 곱하기 60이 돼 있지? 맞아. 그럼 여기도 요렇게 한 칸 땡기면 여기 한 칸 더 땡겨. 오케이. 그럼 일단은 16A는 5분의 80 곱하기 600이야. 오케이. 왜 됐니? 일단 소점만 먼저 정리한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5를 누구랑 약분시킬까? 5하고 80하고 약분하면 이게 딱 16이지. 맞아. 그러면은 16이랑 16 약분하면 A가 600. 그래서 600만원을 갖다가 올해 초에 땡겨받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럼 사실 손해는 손해지. 88만원 받을 걸 갖다가 600만원 받으니까. 근데 물가 상승률 계산은 손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연금의 현가 문제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목적 방향이 다른 거지. 대출 문제랑. 오케이. 대출 문제 같은 경우에 대문자 A가 정해지고 소문자 A를 구하는 게 일반 목적이고요. 오케이. 연금의 현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A가 정해지고 대문자 A를 구하는 게 일반 목적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는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된다면 틀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래니 어디에 뭘 대입하는지만 잘 보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액하는 문제만 아니면 다 공식 넣고 해결돼요. 오케이. 증액하는 문제는 증액하는 비율과 이율이 같은지를 확인하세요. 오케이. 증액하는 비율과 이율이 같으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다른 문제는 전에 본 적이 한 번 있기는 한데 그게 되게 오래됐어. 10년 넘은 것 같은데. 증액하는데 비율이 다른 문제는. 아무튼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 정도 범위 안에서 간단한 것들만 연습합니다. 원리학계 실제로 무항력에서 그렇게 더 복잡하게 나온 적은 없어요. 오케이. 자, 학교에서 원리학계를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어느 반? 모두 반이다 그랬어요? 저희는 대충 원래야 알았는데. 아직 안 나가는. 아, 진도할 때 그거까지 안 나왔어? 원래야 그렇게 너무 깊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 다 알려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 이렇게 혜성쌤이야? 이거보다 더. 이것보다 더 했으니까. 너가 나가. 너가 드는 거 다 알려줘. 자, 작아지고 못들. 뭐야 자. 그럼. 7, 8은 찍었어. 아 뭐야. 아무튼 설명은 어떻게 하든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문제 푸는 법은 이 공식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진도 나가두고 지금부터 또 숙제들도 하시고 덜 끝난 숙제들도 맞아 채우기도 하시고 물어볼 건 물어보세요. 애들.